그래서 조심해야 될 법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거 잘 아시죠? 법이라는 게 지켜야 될 것을 규칙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해도 어느 순간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범죄에 이렇게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범죄 전력이 있으면 나중에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사처벌에 전과가 있으면 외국인 나중에 한국에 들어올 때 출입 제한이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허가 받아서 들어오실 때 그 범죄 전력 때문에 입국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계신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돈과 관련된 금융거래, 돈을 주고 받거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일하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산업재해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간단한 어떤 사고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범죄인데요.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몇만 명인지 보시면 250만 명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250만이 외국인이에요.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작년에 2019년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한국 교도소, 프리즌 아시죠? 교도소. 죄 지어서 들어가는 곳, 교도소. 한국에 있는 교도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수용이 돼 있어요. 죄를 짓고. 그게 얼마나 됐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약 2,300명 정도 교도소에 수용이 돼 있습니다. 광주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라는 거는 대한민국 곳곳에 다 있는데 광주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의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까요? 범죄라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모르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범죄가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순신각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들어가는 수가 종종 있어요. 그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자, 2,300명이 지금 한국 교도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각 국가별로 통계를 뽑아봤어요. 법무부에서. 법무부 아시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나라별로 쭉 분석을 했더니 가장 많은 나라가 보이시죠? 중국이에요. 차이나. 절반. 지금 이 파란 부분. 여기가 중국이에요. 차이나.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타일랜드, 태국. 세 번째가 베트남. 네 번째가 어딘가요? 러시아. 네, 러시아, 몽골, 우즈벡. 이 정도 순이에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들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제일 많은 범죄의 이유는 이거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보이스피싱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 빼돌리는 사기인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화를 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전화를 건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일당 10만원, 일당 10만원 준다고 하니까 은행 가서 돈 찾아오고, 아니면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니까 핸드폰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이 전화 건 사람들은 중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전화 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요. 일당 10만원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은행 가서 돈 찾아오면 돈 줄게. 가서 진짜 10만원 받고 은행 가서 돈 찾아왔는데 나오니까 경찰관이 잡고 가요. 나도 모르게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만원 벌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 찾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 가서 나는 돈만 뽑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로 잡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명의 빌려달라고, 외국인 등록증 아시죠? 네. 포린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빌려줘가지고 셀폰을 개통을 했어요. 대지점 가서. 근데 이 핸드폰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빌려줬더니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빌려준 사람도 공범이 돼요. 같은 범죄에. 그래서 이 사람, 핸드폰 빌려준 사람은 가서 잡히는 거예요. 전화 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으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교도소 수감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일랜드. 타일랜드는 주로 마약 범죄가 많아요. 드럭. 마약 아시죠? 드럭. 그 다음에 러시아, 베트남. 러시아는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가 많아요. 경찰관 때려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경찰관 때려서. 왜 그러냐면 거기 사람들은 우리나라 술보다 훨씬 더 독한 보드카를 마시니까 자기가 술이 취할 때까지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경찰관이 와도 경찰관이 모르고 때려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이제 음주운전.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경찰관이 잡아가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운전하다가 지나갔는데 멈춰서라 그래서 신분증, 레지스트링 카드 봅시다 했는데 봤더니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어. 운전면허가 없다는 뜻이에요. 면허 운전하려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어야 되죠.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교도소. 이런 범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이나 폭행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했을 경우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처벌하는지 몰라서, 핸드폰 빌려주면 안 되는 거 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 지시받고 은행에서 돈 찾으면 안 되는 거 몰라서, 통장 빌려주는 거 안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라는 것은 내가 법을 모른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코리아 롤을 모른다고 해도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붙잡힌 외국인들이 나는 한국법을 잘 모른다. I don't know Korea, but guilty. You are guilty.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마약, 드럭, 그 다음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로맨스 스캠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맨스 시스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귀자고, 연애 좀 뷰티풀 걸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말 걸면 돈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로맨스 스캠이에요. 그것도 사기 수법이에요, 새로.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 보내서 돈 붙여달라고 하면 절대 보내주면 안 됩니다. 또는 뭐 통장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넘버 알려달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로맨스 스캠 사기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드라이버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다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인데 휴대폰 이름 빌려주면 내 카드 줘서 핸드폰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통장, 뱅크 디파짓 있으시죠? 통장 아니면 카드, 신용카드 남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법에 걸려요. 다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일리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거는 이제 공공장소 경범죄라고 해서 공공장소 아시죠? 사람이 많은 장소, 퍼블릭 플레이스, 뭐 터미널, 스테이션, 호스피털, 아니면 스쿨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떤 디스오더 이런 행동들은 이것도 역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범죄로 벌금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술 마셔가지고 술집에서 바에서 막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범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폭행은 아시죠? 바이올런스, 때리는 거, 사람 때리는 거, 폭행. 이것도 당연히 죄가 되겠죠? 죄가 되는데 문제는 쌍방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보스 사이드. 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때리면 쌍방폭행이라고 해요. 보스 사이드 바이올런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는데 경찰관이, 폴리스맨이 둘 다 보스 사이드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음에 비디오를 볼 거예요. 비디오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거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지금 어떤 여자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상대방에서 남자가 와요. 남자가 오는데 쳐다봤다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기 시작해요.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냐고. 막 때렸어요. 여자가 쓰러져가지고 기절했어요. 땅바닥에.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여자가 쓰러지니까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출동했겠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때린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때렸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그게 쌍방폭행이에요. 보스 사이드. 여자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렸지만 때린 사람이 나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면 경찰관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하지만 위에 CCTV 비디오로 억울함을 풀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게, 술집, 뭐 펍이나 바야나 레스토랑에서 다른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때린 사람이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처벌받아요. 둘 다 기피해요. 보스. 그래서 절대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에스케이프해서 주인에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폴리스맨에게 바로 112
110, 112 있죠?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를 하다 보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폭행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폭행은 일단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경찰관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란 말 들어봤나요?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어그리먼트 하는 거. 합의란 말 모르시죠? 서로 처벌해주지 않기로 서로 그냥 싸우지 말자고 약속하는 거. 이거를 해야만 처벌을 안 받아요, 폭행은. 그러면 경찰관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법원까지 가야 돼요. 가서 벌금 내야 됩니다. 판사 앞에서 벌금 내야 끝나요. 그래서 폭행을 하면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경찰관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전과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벌금형도 여러분들의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폭행을 해서 맞았는데 다쳐가지고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갔을 정도가 되면, 하스피탈에 가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붕대 감거나 이러면 그때는 상해죄라고 해서 더 크게 처벌받아요.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계속 처벌받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범죄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과가 남아요. 그래서 폭행이나 합의 차이가 이거다. 폭행은 그냥 서로 싸운 거지만 이렇게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면, 합의를 하면 없어져요, 죄가. 다 그냥 경찰관이 묻어버려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래, 집에 가. 고고. 근데 상해가 되면,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그때부터는 끝까지 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다 남아요. 합의를 해도 화해를 해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고요. 비디오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표시는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길에 떨어진 물건,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요. 주워서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경찰. 점유위탁물 횡령죄라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몰라서 보통 이러면 물건 죽으면 줍지 말거나 그냥 놔두세요. 떨어지면 한국 사람들 남은 물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져가는 순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손대도 대지 마세요. 그냥 봐도 손도 대지 말고, 혹시라도 집을 거면 폴리스 스테이션에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던지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처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면허증 없이 운전하시면 안 돼요. 걸립니다. 걸리면 이것도 형사처벌돼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술 마시고 드링킹 드라이버도 처벌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머니 앤드 크라임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줄 때, 자, 친구가 돈 빌려달래요. 돈 주고 빌려주나요? 빌려주요. 근데 빌려주면 저희들은 그래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려면 차용증을 쓰라고 해요. 차용증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큐멘트. 문서를 쓰라고 해요. 문서. 돈 빌려줬다는 걸 글로 쓰세요. 왜냐하면 안 갚았을 경우에 증거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써라. 차용증서 안 쓸 거면 나 안 빌려줘. 차용증 다큐멘트를 써야 빌려주고요. 이 차용증 다큐멘트를 쓰라는 이유는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비던스가 돼요. law.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차용증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레코드 녹음을 하든가, 얼마 빌려주고 언제 A가
B에게 뭐 이런 식으로 A가 B에게 100만 원 언제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빌려준 사람, 돈 받은 사람 얼마, how much, 그 다음에 when 언제까지 이 세 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큐멘트입니다. 차용증 쓰지 않으면 나중에 no 해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도 판사가 판결을 못 해줍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에비던스, 이게 에비던스예요. 그래서 이걸 안 쓰는데 이걸 쓰면 나중에 친구가 돈 안 갚으면 뭐 해야 돼요? 이때는 경찰이 취급을 안 해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코트. 법원 아시죠?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재판을 해야 되고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우체국 아시죠? 포스트 오피스에 가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 문서를 보내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 문서를 포스트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소. 어드레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소를 꼭 적어야 돼요. 주소가 없으면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제일 중요해요. 네임, 어드레스 필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모바일 폰 오프닝 하는데 포린 레지스트리 카드 빌려주라고 해서 그거 빌려주면 안 된다. 범죄가 됩니다. 일리걸이에요. 내 이름, my name을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another person에게 빌려주면 이게 죄가 됩니다.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쓴다고요? 보이스피싱 또는 갬블 사이트, 도박 사이트, 토토 들어보셨죠? 갬블. 그래서 같이 처벌받아요. 투게더, 크리미널 투게더. 빌려준 사람, 전화 건 사람 다 처벌받아요. 근데 전화 건 사람은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 처벌받아요. 빌려준 사람만 처벌받아요. 대부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리너 레지스트리 카드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주소는 안 됩니다. 알려줘서도 안 돼요. 적어져 있는 거. 보이스피싱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전화로 사기치는 거. 그래서 내 통장, 내 뱅크 디파짓하고 패스워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되고 꼭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컨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여기 아니면 센터 같은 데다가 물어보세요. 이따가 외국인 그 센터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혹시? 판결문, 코트 저지먼트라고 해서 판결이에요. 판결.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아까 10만원 받고 돈 찾아가지고 1 year imprisonment 징역 1년 산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광주 교도소에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많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차이나예요. 중화인민공화국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핸드폰, SNS, 위챗 아세요? 위챗으로 막 메시지가 쏟아져요. 하루 일당 30만원 벌 사람. 일당 30만원 줍니다. 막 쏟아져요. 핸드폰으로. 30만원 큰 돈이죠. 벌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 물어보니까 은행 가서 돈만 찾아주면 된대요. 하다가 걸리면 바로 교도소 갑니다. 이렇게. 다음에 사기, 프라우드, 남 속이는 거, 치팅.
이런 거는 혹시 뭐 인터넷으로 물건 사보셨어요? 중고나라 사이트? 중고나라 아세요? 물건 사다가 물건 사려고 핸드폰으로 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주고 이런 거 이게 사기예요. 아니면 돈 빌려주라고 내일까지 갚는다고 거짓말하고 돈 받았는데 돈 안 갚은 거 이런 게 사기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 이렇게 개인끼리 살 때는 만나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어디서 봅시다. 자, 마지막은 이제 산업, 이제 일하다가 다치는 거, accident and traffic accident. 자, 일하시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산재 들어보셨죠? 산지금. 네, 보상을 해줘요. 뭘 보상해준지 아세요? 치료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휴업, 다쳐가지고 일 못했으니까 그 사이 월급이 나와요. 샐러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다쳤으면 컴펜세이션, 보상을 해줘요. 다친 부분만큼.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는 그 규정이 있어요. 얼마 다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서 해요. 내셔널 에이전시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국가에서 보상을 대신 해줍니다. 사장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은 여러분들에게 보험만 들어줘요. 일정 부분 보험료만 내면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국가의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나에게 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돼요. 보험 가입 안 해도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을 못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상이 되니까.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보상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근제보험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드는 보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안 되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도 판결을 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하나 또 이거 말고도 제도들이 복잡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방법은 있다. 그래서 꼭 문의를 해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커요. 많이 다치면은 이 장애급여라는 게 커요. 장애급여라는 것은 사람의 다친 부분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나와요. 치료비는 병원으로 가니까 사실 내가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임금체불, unpaid. 일을 했는데 사람이 돈을 안 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어디 가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진정서 쓰면 돼요. 진정서 쓰면 해당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형사처벌되고,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법원으로 보내요, 사건을. 그래서 검사가 벌금 또는 형사 재판에 넘깁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남은 밀린 임금들을 싹 지불을 해야 사장은 풀려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처벌이 됩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고용노동부 미니스트리 오브 레이버 아시죠? 그쪽에다가 컴플레인을, 진정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잘 뭐 한국말이 어려워서 잘 안 되면 그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고 거기다가 문의를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통사고도 하는데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당하면 보상을 해줘요. 자동차 보험회사 아시죠? 뭐 삼성화재, 뭐 KB, 뭐 DB 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 피해는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상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다 해줍니다. 똑같이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정식 체류자든지 불법 체류자든지 다 해줍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은 태국 근로자가 불법 체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망했으니까 한국에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대신 신청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하고 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을 통해서 태국 유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서류를 대신 사인해주고 보험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걸 해줬냐? 여기는 이제 조선대학교 병원이거든요. 조선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치료비를 8천만 원이 나왔는데 치료비를 못 받으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그 태국에 연락을 해서 일처리를 해서 대신 받아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마워서 고맙다고 이 감사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불법 체류자면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불법 체류자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교통사고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민간 회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불법 체류자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 안 하고 보험금 처리해주니까 교통사고가 강하면 그 보험금 처리를 해서 또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센터들, 콜센터는 그 외국인 센터 1345 센터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통역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통역해서 지원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보면 네? 하는 거 자, 강의는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아, 네네네. 전화번호. 아,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출국해도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범죄 아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정가가 나오면 못 들어와요. 대한민국에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허가가 안 나요. 범죄자들은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저런 교통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연루되면 안 돼요, 저기.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여기 밑에 지금 센터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센터에다 물어보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다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십시오.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거지 알면 알 만큼 받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그걸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는 조금은 기본적인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